자정을 넘긴 늦은 밤, 절벽을 떠나 꼬박 이틀을 걸어온 남탄이 강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집을 보고 있노라니 고통과 절망과 분노가 어지럽게 뒤엉켰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많던 함정들이 전부 철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파낸 건가? 이미 집을 떠났나 보군. 입구에 매달아 놓은 살벌한 경고 문구가 무색해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라도 단서를 찾으려면 일단 안에 들어가 봐야 했으니 혹시 모를 악마나 약탈자를 대비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거실에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며 사물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 여기저기 들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놓인 붉은 소파가 이상하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른 가구와 다르게 움직인 흔적도 없어 보였고 지저분한 거실에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홀로 깨끗한 것이 대놓고 설치해 놓은 악마의 함정 같아 보였습니다. 멍청하긴. 이딴 것도 함정이라고 설치한 건가? 뭐라도 단서를 남겨줘서 고맙군. 그런데 이 소파 원래 붉은색이었던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하얀 소파가 피로 얼룩져 붉은색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에서 그날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탄은 나무창을 꺼내들어 지그시 소파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함정일 거라고 여겼던 예상과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파 틈 사이에 끼어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철과 강철의 팔을 꼭 붙잡고 있는 딸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겨우 있다 이걸로.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던 남탄은 그것을 반으로 찢어 아이가 나온 부분은 소파에 그대로 두고 강철이 나온 부분만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도시 재건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장비를 지키는 야간 관리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 구석진 곳에 앉아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하나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남탄은 정중하게 강철의 사진을 보이며 그의 행방에 관해 물었지만 다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귀찮은 듯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남자를... 그렇게 1시간쯤 묻고 다녔을 즈음 멀리서 남탄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다가와 되려 남탄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누군데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남자에게 반드시 전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의 집에 다녀오는 길인데 집은 이미 비어있더군요. 집을? 강철 씨는 아무리 친해도 결코 집에 누구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당신은 이 도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의 집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도 초대를 받았던 겁니다. 아가씨, 상황이 급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이 남자를 찾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부디 말해주세요. 여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이어 말했습니다. 강철 씨도 참... 도대체 이런 사람을 뭘 믿고 집에 초대했담? 당신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해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으니까 꼭 좀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클리퍼라고 하면 알 거예요. 네,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주도록 하죠. 1년쯤 됐나? 그 사람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넋이 완전히 나가 있었죠. 뭐 이해는 가지만 몇 개월이나 집안에 틀어박혀서는 한 발짝도 집 밖으로 안 나왔으니 말 다 했죠. 평소엔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렸는지 다시 일터에 나와 며칠간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때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물어봐도 입도 뻥끗 안 하더군요. 그러다 배급받은 물품을 잔뜩 챙겨 들고서는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인사하더니 그대로 떠난 지 몇 달 됐네요. 어디로 간다고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나 참, 지금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쪽? 그래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남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화장하고 나온 뼈가루를 병에 넣어 매달고 다니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게 그런 건 줄도 모르고 병이 참 예쁘다고 달라고 했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이 엄마가 10년 전쟁 중에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도움이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구태여 가정사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남탄은 딱 잘라 인사를 전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클리퍼는 멀어지는 남탄을 향해 무어라 계속 떠들었는데 얼핏 욕설이 섞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쪽이라. 남탄이 아내와 딸을 묻고 떠나온 도시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야. 복수 따위를 하겠다고 거길 찾아 나선 거겠지. 무덤에 뭔 짓을 한다 한들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어리석은 놈. 2시간 정도 걸어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자 주변은 황폐하다 못해 마치 사막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카엘을 통해 얻은 힘으로 하늘을 걸어간다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기야 하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강철의 흔적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지나갔을 만한 길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이틀을 걸어 2번째 도시에 도착하는 동안 강철이 머문 것이라 여겨지는 캠핑 흔적도 2군데 찾았습니다. 대충 들어맞는군. 여길 지나간 것이 분명해. 어쩌면 아직 이 도시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도시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탄이 강철을 만나기 바로 전에 들린 도시가 이곳이었고 여기서 놓친 악마를 뒤쫓다 강철과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겨우 1년 전이었는데 활기찼던 도시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진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한참 둘러보았지만 역시 단 한 명의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모두가 동시에 사라진 것 마냥 집 안에는 옷가지나 먹던 음식들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두고 떠났을 리가 없어. 설마 모두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제 길,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사람을 찾아 광장에 들어섰을 때 한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수레에 한가득 옷가지와 음식을 담아 빈 집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을 약탈자라고 생각한 남탄은 도망치려는 노인을 쫓아 나무창으로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일행은 어디 있지? 네, 일행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버려졌어요. 보다시피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전부 떠났다는 것이 말이 돼?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의심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 바깥에 있는 산 속에 커다란 동굴이 있어요. 내가 항상 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것들도 가져다 놓으라면 전부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나는 단지 배가 고프고 춥기도 해서 조금 빌리려고 온 것뿐이에요. 믿어주세요. 단지 그뿐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며 찬찬히 살펴보니 얼이 좀 빠져있을 뿐 일행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겨누었던 나무창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동굴을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아내와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여행하면서 겨우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니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 앞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요. 동굴이 사라져요? 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네, 물론이죠.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굴이 처음 나타난 것은 1년쯤 전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몇 년 전부터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드디어 이 도시에서 내 가족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내 가족이 산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이 말한 산을 찾아 나선 겁니다. 무척 험한 산이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온 산을 뒤져가며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던 날 이상한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가더군요. 나야 가족을 찾아왔다지만 그 이상한 남자는 험한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말끔한 정장과 구두를 신고 와서는 바로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나를 못 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를 뒤따라간 겁니다. 그러자 분명히 전에는 없었던 동굴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동굴이 말입니다. 그 남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곧장 뒤따라 들어갔는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동굴이 사라지고 내가 밖에 나와 있더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헛것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동굴 입구의 위치를 확실히 표시한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모두에게 내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동굴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때 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 동굴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그 남자는 처음 본 남자와 다르게 동굴에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나오더군요. 처음 동굴에 들어갔다던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네, 그럼요. 잊을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한 산에 어울리지 않게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고 눈, 그래 맞아. 한쪽 눈이, 어느 쪽 눈이었는지 하여튼 한쪽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놈이다. 시기도 딱 들어맞아. 도시로 도망쳤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못 찾은 거였어. 남타는 강철의 사진을 꺼내 그것을 노인에게 건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번째로 봤다는 남자는 혹시 이 남자입니까? 네,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예요. 이 남자가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런. 드디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군요. 나를 그 동굴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데려다 드리고 말고요. 저도 지금 막 그 동굴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산에서는 해가 금방 지거든요. 여기서 산까지 서너 시간 가야 하고 산속에서 동굴 입구까지 또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노인이 말이 모두 맞는다면 그 동굴은 분명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일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쟁 동안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먹을 것은 점점 구하기 힘들어졌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으니까요. 아내와 아들이 내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조금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꺼질 것 같았던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온 마을을 불태웠고 그 난리통에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저는 2 사람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격자의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2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노인은 힘들게 수레를 끌면서도 이동하는 내내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생활하며 외로웠던 것일까? 아마도 노인이 찾는 2 사람은 이미 악마가 되었을 테지만 남타는 구태여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노인 역시 검은 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다행히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했군요. 30분만 더 늦었어도 깜깜해져서 여기 못 왔을 겁니다. 밤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거든요. 전에 한번 코앞에서 길을 잃고는 며칠을 헤맨 적이 있어요. 노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 흔적이 있을 뿐 도저히 동굴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동굴 입구가 여러 개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갈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언제 다시 동굴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산이 워낙 험해서 밝은 대낮이라 해도 길을 잃거나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둘러보도록 하죠. 남탄은 만류하는 노인의 외침을 뒤로하고 금세 어두워진 산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빽빽한 나무 사이를 헤쳐가며 때로는 하늘 위로 올라가 일대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동굴이 나타날 만한 장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신 나간 노인이 꾸며낸 이야기가 우연히 그럴듯하게 맞아들었던 것일까? 남탄이 다시 노인을 찾아가자 작은 모닥불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노인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탄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이런. 저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신 건가요? 그러나 남탄은 다짜고짜 강철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드밀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남자를 여기서 본 것이 확실한 겁니까? 네, 그럼요. 두말할 것 없이 이 남자입니다. 5달? 아니면 6달쯤 전이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만 동굴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나와서는 아이를 데리고 바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네,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아이에 대한 말은 없었어. 그랬던가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키가 아주 큰 요상한 남자가 나타나 이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통 검은 천으로 치장한 매우 요상한 남자였어요. 크로울리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놈이 어째서 이 노인을 그냥 놔둔 거지? 절대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남탄이 거칠게 노인의 멱살을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크로울리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지?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는 것이 당신 임무였나?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냐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키 큰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산을 내려가자 동굴도 키 큰 남자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 악마가 인간을 앞에 두고 그냥 사라졌을 리가 없을 텐데. 남탄의 눈에 비친 노인은 확실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철처럼 악마와 결탁한 인간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단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완력을 행사하며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성급했어요. 혹시 이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에 관해 뭐라도 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다소 퉁명스러운 투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 다시 들릴 생각이니 혹시라도 이 남자가 또 나타난다면 그땐 꼭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탄을 쏘아보던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이에 남탄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보기엔 남탄도 그동안 산속에서 만나왔었던 이상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행여나 남탄이 들을까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저런 저 미친놈. 서둘러 산을 내려온 남탄은 곧장 다음 도시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와 지옥 입구라 여겨지는 수수께끼의 동굴. 이동하는 동안 조급함에서 시작된 불안이 점점 커지며 심장을 옥죄어왔고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것을 뱉어내려는 듯 연신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강철을 찾아내면 악마와 결탁한 죄를 물어 처벌할 심산이었는데 그보다 놈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3일을 걸어 세 번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는 두 번째 도시와 다르게 멀리서부터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신 방호복을 입은 그 사람은 손에 이상한 기계를 쥐고 나무며 바위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잠깐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남탄은 방호복을 입은 남자에게 강철의 사진을 보이며 물었지만 상대는 남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방호복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 그러나 몇 번을 크게 말해보아도 상대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답답함에 주위를 둘러보다 저 멀리 방호복을 입은 다른 사람이 손짓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다가서자 남자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염치 없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말이 서투르거든요. 우선 몇 가지 검사를 좀 하고 임시 캠프로 갑시다.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남자는 이상한 기계를 남탄의 몸 구석구석에 들이대며 기계에서 나온 그 어떤 수치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캠프로 가시죠.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남탄은 군말 없이 이 남자를 따라 어느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층이 5개나 되고 그만큼 방도 많았지만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1층에 있는 한 방으로 남탄을 안내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좀 앉으시죠. 우선 이것 좀 벗고. 그리 대단한 건 없지만 음료 정도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누굴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인데 이런 낯선 광경은 처음이군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러시겠죠. 저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검은비 조사단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검은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단일화 정책과 함께 국제조사단이 꾸려졌어요. 검은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보셨을 테죠? 네. 해당 조사는 저희 말고도 수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중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요.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 검은 비를 맞으신 적이 있으시죠? 남탄은 대답 대신 조사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흉흉한 소문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소문 따위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뭔가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씩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게 어떨까요? 우선 제가 아는 것 하나를 먼저 말해드리죠.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아낸 것이 있는데 검은비에서 특이한 파장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 개발한 장비를 가지고 알아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장비가 소리도 전해줍니까? 소리요? 네, 이럴테면 어떤 목소리 같은... 아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만난 어떤 남자도 당신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는 처음에 비를 맞은 적이 없다고 잡아댔었지만 며칠간의 신문 끝에 결국 실토했고 그 빗 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말고도 지금까지 3명을 더 찾아냈죠. 문제는 오직 검은 비와 사람에게서만 그 파장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물건 같은 곳에서는 검출된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죠?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당신한테서도 그 특이한 파장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것은 다른 사람들 것과 조금 다르더군요. 당신이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이 사진 속 남자가 있었습니까? 잊으셨나 본데 한 번에 하나씩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해주시면 그때 당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드리죠. 검은 빛 속에서 들었다는 그 목소리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악마의 유혹이고 사탄이 검은 비의 시로 보내오는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악마가 되고 말아요. 그 증거로 왼쪽 눈이 붉게 변하죠.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진정하세요. 조사를 위해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우리와 접한 사람 중 그 누구도 눈이 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당신도 속삭임을 듣긴 들은 모양이군요. 좀처럼 믿기 힘든 남탄의 설명에 조사원이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남탄의 나무창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여 넋놓고 바라보던 통에 조사원은 나무창의 주인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당신도 신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 이 빛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해보세요. 이 사진 속의 남자를 보셨습니까? 너무도 놀라운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조사원이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한 아이를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말했습니까? 아니요.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맡고 계신 아이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탄과 함께 아이가 있는 위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신비한 빛이다. 따뜻하면서도 뭐랄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이 느껴졌어. 그리고 공중에 떠 있었잖아. 그건 분명 속임수가 아니었어. 제기랄, 악마의 유혹이라니. 그런 건 편견 따위의 수준이 아니잖아. 아이가 있는 방 앞에 도착한 조사원은 작게 몇 번 노크한 후 문을 열었고 그러자 방 안 침대 위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에 곧장 아이 앞으로 가려는 남탄을 조사원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분명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자게 두시죠. 어디서 험한 꼴을 당한 건지 밤엔 좀처럼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러나 조사원의 말이 무색하게도 남탄은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야, 잠깐 일어나 보거라. 남탄의 손길에 놀란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눈으로 남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충격을 받아서인지 여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남자가 말하길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던 도시에서 이 녀석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조사원은 이어서 남탄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모두 죽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도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곳은 방문 예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글쎄요. 본부에 이야기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단일화 정책 때문에 거기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당분간은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 단일화 정책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못 들으셨나 보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방에 가서 해드리죠. 아이에게 용건은 끝났습니까? 조사원의 질문에
남탄이 아이를 매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 산에 갔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수상한 동굴과 검은 옷의 남자를 봤다는 것도 알고 있지.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똑바로 대답해야 한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에 심하게 몸을 떨었고 급기야 오줌까지 싸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묻고 싶은 게 있더라도 지금은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두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여태 밖을 조사하던 다른 조사원들도 캠프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느라 어수선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검은 비가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묻지 않았군요. 제 이름은 남탄입니다. 아, 네. 저는 조나단입니다. 정부에서 파견 나왔다고는 했지만 보시다시피 본 소속은 중앙교황청 신부이고 대주교님의 요청으로 이번 조사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처럼 믿음이 강한 분은 겉으로도 잘 드러나 있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군요. 저 사람들은 교황청 소속이 아닌가 보죠? 네,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간 신부님들이 덜어 있지만 여기는 나 혼자입니다. 신부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마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독 종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조용히 대화하기에는 5층이 좋으니 거기 가 계시면 제가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탄은 조나단의 말대로 5층으로 향했고 조나단은 조사 단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약간의 물과 음식을 챙겨 5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사 단원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 단일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평화의회는 알고 계시겠죠? 네,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회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내놓은 새로운 정책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합하고 모든 인류의 언어도 하나로 통일해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가능이나 합니까? 물론 반발하는 단체들도 여럿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기계를 생산해 보급하는 중이죠. 시범적으로 작은 도시부터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고작 번역기를 나눠준다고 그 오랜 시간 사용해온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까? 번역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들어있는 모양이던데 자세한 건 저도 사용해보질 않아서 모르겠군요. 그 기계의 사용이 의무입니까? 네, 단일화 정책에 따른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창에서 나온 온화한 빛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늘에 떠 있었으니 당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렇다곤 해도 분명 사람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내게 이 힘을 주신 분은 세라핌 미카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내 앞에 내려오시어 힘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처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검은 비의 유혹에 넘어가 악마가 된 자 100여 명을 처벌했지만 한 놈도 입을 연 놈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세상에 검은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진 속의 이 남자가 그 비밀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 서둘러 찾으려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봤을 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붉게 빛난다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지 말수는 없었지만 우리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했고 아이를 맡기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정신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이 남자는 악마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특별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나단 신부님, 이 세상 모든 일에 신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엔 명확히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당신이 본 이 사람과 내가 본 이 사람이 분명 같은 사람임에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서로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니 이 남자가 악마와 한패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벌한 100여 명의 악마 중에 이 남자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내가 준 기회를 잡지 않았고 내 행위를 그저 복수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인간일지라도 악마와 한 통속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신부는 입 밖으로 나오려는 탄식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탄식은 겨우 참았지만 눈을 감고 고개 숙이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조나단을 바라보며 남탄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악마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놈의 이름은 크로울리이며 그림자 속에서 연기처럼 나타나는 요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 바로 직전에 그놈과 이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하길 그 산에 전에 없던 커다란 동굴이 갑자기 생겨났으며 이 남자가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사라진 통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노인이 뭐하러 산속에 있었던 겁니까? 전쟁 중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여행하던 중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산에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 동굴은 분명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이며 노인의 가족 역시 벌써 악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 동굴을 당신도 보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노인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 또한 이 남자처럼 악마와 결탁하여 나를 음해하려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조나단 신부님. 그 동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전 세계 도처에 그런 동굴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 나타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지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매우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그 근방을 조사해야 해요.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기계가 검은 비에서 파장을 읽어냈다면 분명 그곳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위층의 아이도 악마였습니까? 네? 아니요. 그 아이는 인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악마였다면 그땐 아이도 처벌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신부님,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악마의 소나기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어야 해요. 대답해 주세요. 아이가 악마였다면 그 아이도 물론이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이니까요. 신부님 잘 들으세요. 이 남자가 아이를 발견했다는 도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긴 작은 도시이긴 해도 몇만 명은 사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며 옷가지까지 모두 그대로 남기고 사라진 것이 마치 어느 날 동시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 직접 가보시면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서두르셔야 해요. 조나단은 대답 대신 턱을 괴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 눈을 감고 있던 조나단은 이내 결심을 굳히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해 봐야겠군요. 배급된 차량이 있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옥 입구라 여겨지는 곳이니만큼
그 어떤 함정이나 특히 악마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에서 노인을 만나더라도 절대 경계를 풀지 마세요. 아이가 산에서 보았던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형제님, 이렇게 합시다. 형제님 말씀대로 도시는 물론 산도 면밀히 조사하고 노인도 조심하도록 하죠. 그러니 아이에 관한 것은 내게 맡겨주세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잘 설득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신부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아이는 신부님에게 맡기도록 하죠. 뭐라도 표시할 만한 것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산과 동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조나단이 먼지가 잔뜩 쌓인 종이지도 몇 장을 가지고 오자 이를 살피던 남탄은 알맞은 지도 하나를 골라 가는 길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형이 지도에 나온 것과 조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산세가 험해 동굴을 찾다가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몇 가지를 추가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형제님, 네 신부님. 조나단은 한참 입을 오물거리다 말을 이었는데 무언가 하려던 말을 아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조나단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인사를 전한 남탄은 서둘러 다음 도시를 향해 떠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은 비가 멈추지 않아 1층에 있던 조사단원들이 나가려는 남탄을 말리자 이에 조나단이 오히려 조사단원들을 제지하며 남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보다 새로 조사해야 할 지역이 생겼어요. 이 검은 비의 문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나단의 의견에 따라 즉석에서 회의를 가진 조사단은 3명을 먼저 보내 남탄이 말한 산과 도시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비가 그쳤고 벌써 저 멀리 있는 언덕에 올라선 남탄이 뒤를 돌아보자 준비를 마친 조사단원들이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곳은 이제 하나. 아내와 자식을 묻고 떠나왔었던 바로 그곳. 남탄은 조나단과 헤어진 후로 3일을 더 걸어 4번째 도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 거대한 도시의 분위기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 재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했건만 그나마 깜빡이기라도 했었던 가로등까지 빛을 잃은 도시는 한층 더 어둡고 음습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클리퍼로부터 강철이 남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탄은 그가 복수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을 것이라 의심했었습니다. 2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은 크로울리에게 들어서 알 것이었고 그래서 무덤에라도 그 어떤 해코지를 하려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경우도 생각해야 했기에 강철이 지나갔을 경로를 추적하며 앞서 2 도시를 들렸던 것이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심증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탄은 곧장 아내와 딸을 묻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무덤이 눈에 들어오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운이 남탄을 휘감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 생각과 가슴속 마음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 모든 미련을 떨쳐내고 떠나왔다고 믿었었는데 신념은 가시돋친 굴레가 되어 심장을 휘감았고 혈관이 다리에 채찍을 가해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악마의 술책이었을까? 마침내 2 사람의 무덤 앞에 도착한 남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누군가 무덤 위에 올려놓은 작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방금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빳빳한 질감의 명함엔 붉은 글씨로 소나무 언덕 교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던가? 악마의 함정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탄은
오히려 이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단서가 필요했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행정수도의 지역구인 소나무 언덕은 걸어서 반나절이면 도착할 만큼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탄은 서두르기 위해 하늘 위로 올라 이동했고 3시간이 채 안 되어 소나무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자 유독 눈에 띄는 건물 한 채가 보였고 바로 그곳이 소나무 언덕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서진 주변의 빌딩들과 다르게 그 외관이 무척이나 깨끗했습니다. 이럴 수가. 근처에 이렇게나 멀쩡한 교회가 있었다니. 신께서 보살펴 주시었던 걸까? 그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었구나. 기쁜 마음에 울컥한 남탄은 악마의 함정에 대한 걱정도 접어두고 교회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섰습니다. 교회 안에는 작지만 분명하게 여인이 외우는 기도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컴컴한 교회 안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탄은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인도 그것을 알았던 것인지 이내 기도를 마치고는 남탄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근처를 지나던 길인데 조금 쉬어갈까 해서 들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넉넉치는 않지만 물과 음식도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 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저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이 남탄을 향해 걸어오자 남탄은 그제야 여인의 두 눈이 온천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으니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혼자 계신 겁니까? 네, 그렇답니다. 그보다 당신 곁에 오니 서로 다른 여러 냄새가 나는군요. 그 중엔 숲의 냄새도 있고 모래 바람 속에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는 중이신가 보죠? 네, 역시 그랬군요. 다른 도시는 어떤가요? 다른 도시도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실은 그걸 알아내기 위해 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남탄은 강철의 사진을 꺼내려다 아차 싶어 가만히 놓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강철이라는 남자인데 그도 저처럼 여행하는 중이죠. 최근에 이 도시에 들린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많진 않지만 종종 이곳에 들리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보다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를 조사하는 중이라면 언어 변환기를 먼저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변환기?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마을에 배포되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사라졌거든요. 제 부모님까지도요. 당신은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나 보죠? 네,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 물건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그 기계가 배포되자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너무 기괴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수상한 사람들, 혹시 그들이 악마라고 느끼셨나요? 오, 이런. 네, 어째서인지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들이 악마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셨죠? 제가 여행하는 이유는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꾸미고 있는 흉계를 밝혀내는 중이에요. 당신이 느낀 것처럼 지금 세상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보통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부터 그 어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가족도 모두 신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전쟁과 검은 비를 피해 여기까지 왔고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언어 변환기를 나눠준 거예요. 그 기계는 언어 변환의 기능 말고도 위성과 연결하여 전쟁 전 사용했었던 길 안내나 통신기의 역할도 해주었기에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곤 아까 설명드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 눈도 그 악마들의 소행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게 닥친 시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신께서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중이니 저 또한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들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 또한 신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니까요. 평온한 여인의 표정은 처음과 변함이 없었지만 그 뒤에 커다란 고통을 숨겨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루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곳이니까요. 실은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오셔서 며칠 묵고 가셨답니다. 그랬군요. 네,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고향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물과 음식까지 나누어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시랍니다. 그 사람이 여기 다시 올까요? 며칠 전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떠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을을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험한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저렇게 온화한 표정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용감하고 강인한 여인이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놈에게서 악마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걸 거야. 딸을 잃은 슬픔 그대로 연민을 가지고 접근했을 테니까. 어쩌면 저 여인도 같았을지 모르겠어. 농담도 아니고 의도가 빤히 보이는 비열한 발상이 딱 놈들다운 짓이야. 이딴 걸 보여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줄 알았나? 너희들이 사고방식은 이미 그 자체로 문제인 거야. 강철이 인간이라 해도 그 어떤 선행을 베풀고 다닌다 해도 신을 부정하고 너희 편에 서서 신을 향해 칼을 겨눈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내 놈들이 꾸미고 있는 흉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나 저 여인의 신념처럼 결코 넘볼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러니 아직 희망이 있다. 덕분에 놈을 찾을 수고를 덜었군. 멍청한 놈들. 남탄은 여인이 말한 그 남자가 강철일 것이라 굳게 믿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딘가 있을 강철의 흔적을 찾아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이 딸의 유골을 묻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흙으로 덮인 봉긋한 봉우리엔 묘비 대신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와 낯선 여인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무덤은 아내의 것인가? 인정하지. 내 착각이었어. 나는 당신이 좀 더 과격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그렇다곤 해도 이제 와서 착한 사람처럼 굴어봐야 당신이 지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각오해야 할 거야. 남탄은 교회 근처의 부서진 건물 옥상에 숨어 강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고 기다리길 몇 시간.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리자 예상대로 강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누군가 강철 곁으로 다가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남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탄이 교회를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밖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여인은 몸에 밴 냄새를 통해 강철을 알아보고는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추운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했어.
아직 서로의 이름도 듣지 못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조세핀이에요. 조세핀 조나단. 겨우 이름 따위가 궁금해서 이 추운데 밖에서 날 기다린 거야? 네, 그러니까 꼭 말해주세요. 거참. 그래, 알았어. 내 이름은 강철이야. 역시 그랬군요. 역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았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당신을? 더 말하지 않아도 돼. 그보다 오늘 떠나면 더는 올 수 없을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남은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군.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조세핀의 의심대로 어느새 옥상에서 내려온 남탄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남탄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몸에 배어있는 여러 냄새 중 비릿한 피냄새를, 오래되어 약해지긴 했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은 그 역한 냄새를 느꼈었고, 그래서 따뜻한 기운 뒤에 숨은 살육의 기운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떻게든 싸움을 말리려 강철을 변호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싸우세요. 이제 그만. 두 사람은 그녀가 싸움에 휘말릴까 주저앉아 흐느끼는 조세핀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혼까지 팔지는 않았나 보군. 그렇다곤 해도 신을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 해. 당신한테 거는 기대가 무척 컸었는데 천국까지 보고 와서는 악마 편에 서서 신을 모욕하다니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어떤 형벌을 내려야 좋을까? 그걸 정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다. 루시퍼가 아주 고약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더군.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도대체 루시퍼의 계획이 뭐야?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강철은 날카로운 눈으로 남탄을 노려보기만 할 뿐 대답은커녕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 입 다물고 있어 봤자 내가 내릴 형벌에 고통만 가중될 뿐이야. 반드시 어떻게든 알아낼 거니까. 남탄은 강철을 위협할 목적으로 등 뒤에 매달아 놓은 나무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철에게도 익숙한 빛이 넓게 퍼져나왔습니다. 그 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갔고 두 사람을 넘어 마을 전체를 밝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입을 꼭 열게 만들겠어. 남탄은 강철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 두어 걸음 공중으로 올라섰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빈틈이 없었고 강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잊을 뻔했네. 클리퍼라고 했던가? 그 말 많은 여자가 안부 전해달라더군. 그 어떤 위협과 조롱에도 강철은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의지가 눈을 통해 남탄에게 그대로 전해지자 한심한 듯 강철을 내려다보던 남탄이 이내 그의 다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나무창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빨라 강철의 반사신경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루시퍼로부터 강철을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정의 악마 군단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수많은 쇠사슬들이 순식간에 땅을 뚫고 나와 강철을 향해 날아드는 나무창을 붙잡았습니다. 강철의 허벅지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땅속 깊이 끌어내려 빛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정의 악마 군단 100인이 동시에 나타나 남탄을 에워쌌습니다. 비겁한 놈들. 남탄은 무시무시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운 기색은커녕 몇 걸음 더 공중으로 걸어 올라가 어떻게 싸울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조차도 수련의 성과를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흥겨운 자리에 크로울리가 함께했습니다. 비겁하다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여기 모인 건 혹시나 강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너를 죽여버릴까봐 내 놈 지키려고 모인 거니까. 한땐 나도 내 놈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거든. 그건 그렇고 제법 늠름해졌는데 하늘까지 걸어다니고 말이야. 전에 내가 선보인 그 눈깔 뽑기 묘기가 미카엘 마음에 꼭 들었었나봐. 그런데 그랬으면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봤어야지. 그 큰 힘을 이용해서 구멍난 자존심이나 메우자고 강철을 쫓아다닌 건 솔직히 한심하잖아. 그리고 말이야, 뭘 물어보는 태도가 그게 뭐야? 차라리 넙죽 엎드려 부탁하면 모를까. 내 놈들 하는 꼴을 보면 목에 가시가 끼인 것처럼 불쾌하고 아주 답답하단 말이야. 무슨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할까? 내 놈의 그 고집이 만들어낸 환상이 뭐가 자꾸 더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그렇지 우리는 뭘 속인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어. 루시퍼께서는 천국에서 추방당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거든. 신이 무능해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복수를 통해 원망과 분노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오신 거야. 이제 하늘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를 만들 능력이 갖추어졌고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어 모든 인류의 신념을 하나로 모으기에 이르셨다.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건지 지금까지 모두 루시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 그 말씀대로 이제 곧 우리가 직접 신을 향해 우리를 방관한 그 책임을 묻고 나면 루시퍼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한층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실 거야. 크로울리의 말에 남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참, 그렇게 떨 것 없어. 루시퍼께서 너만큼은 마지막 날까지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 빌어먹을. 아직 늦지 않았어.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놈들에게 맞설 빛을 유지해야만 해. 그 눈빛을 보아하니 드디어 뭘 해야 하는지 깨달은 모양이구나.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열심히 해봐. 내 비록 오늘 한 걸음 물러서지만 너희가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지금 그딴 변명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지 않아? 많이 급할 텐데 왜 그러지? 아, 이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냥 달라고 말을 하지. 자, 줄 테니까 가지고 빨리 꺼져. 사슬로 묶어 땅속에 묻어두었던 나무창을 꺼내 남탄에게 던져준 크로울리가 강철을 향해 이어 말했습니다. 가자. 루시퍼께서 너를 데려오라 말씀하셨다. 크로울리가 강철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두 사람은 그대로 사라졌고 주위에 서있던 백윤의 정예 악마 군단도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남탄은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모멸감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것은 산을 조사하고 있을 조나단 신부를 서둘러 찾아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세상에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길로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린 덕분에 며칠이 걸렸던 거리를 하루도 안 되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문산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변 나무를 정리해 캠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마도 정식 조사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탄은 지체 없이 캠프로 내려가 조나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캠프의 그 어느 텐트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다만 음식이며 옷가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널려 있는 것이 마치 지난번에 들렸었던 유령 도시와 비슷했습니다. 설마 모두 악마에게 넘어가 지옥으로 향한 건가? 조나단 신부까지도? 남탄은 큰 소리로 조나단을 부르며 캠프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앞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거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장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숨이 막힐 정도로 음습한 기운이 덮쳐왔습니다.
얼마를 뛰었을까? 단 한 명의 조사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갈 즈음 우려했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남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지옥으로 향하는 거대한 철문이 남탄을 막아섰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들 지옥으로 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지옥문을 바라보던 남탄은 갑자기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문을 부수려는 듯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는 것처럼 흘러내렸고 귀가 찢어질 듯 쿵쾅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온 동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치던 중 얼핏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부탁도 외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받아주었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탄은 바로 옆에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노인은 두 번째 도시에서 만나 이 산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남탄이 노인의 멱살을 쥐고 들어올리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간 겁니까? 그동안 당신은 대체 뭘 한 겁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 문은 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는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내 아내와 자식이 저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받아주지 않느냔 말입니다. 노인의 하소연에 더욱더 흥분한 남탄은 팽개치듯 노인을 던지고는 빛의 힘으로 더욱더 거칠게 지옥문을 두드렸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진 속의 그 남자가 여기 다시 왔었습니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한 것은 조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이 찾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 강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다시 들리면 저 밖의 캠프에 당신에게 남긴 글이 있으니 꼭 그것을 읽어보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조나단도, 그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옥 입구에서 찾은 작은 희망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었으니 당신도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란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남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탄은 그를 뿌리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 조나단이 남긴 메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텐트 안에서 낡은 지도에 적힌 조나단의 글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남탄이 이곳 위치를 표시해 주었던 바로 그 지도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소나무 언덕 교회로 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에드워드 조나단.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설령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기필코 너희와 싸워 반드시 빛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산을 빠져나온 남탄은 조사팀이 몰고 온 차량에 올라타 또다시 소나무 언덕 교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저 멀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듣고 교회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조나단이 이내 남탄을 맞이했습니다. 남탄은 서둘러 차에서 내리며 조나단을 향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조사원들이 모두 지옥으로 향한 겁니까? 그동안 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주의를 줬었잖아요. 지옥문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기나 거기나 별반 차이가 없더군. 이제와 나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 처음부터 그들을 막을 기회나 방법 따위는 없었던 거야. 강철이 어떤 심정으로 신을 부정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뭐라고? 검은 비를 통해 말하던 사탄의 외침처럼 신은 이 세상을 만든 책임을 졌어야 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책임지고 바로잡아야만 했어. 너 이 자식, 너도 악마한테 몸을 판 거야? 남탄의 눈에 비친 조나단은 분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뱉는 말투가 뒤바뀐 신념을 대변해주고 있었으니 의심을 앞세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신이 아닌 악마 편에 섰을까? 이유 따위 있을 것 같아? 신념이 약한 자들이 악마가 꾸민 흉계에 넘어간 것뿐이야.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자, 당신도 그 여자를 만나봤다지? 어때? 당신 눈에 비친 그 아이는 순수하던가? 그래,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누구보다 순수했다. 다행이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들 신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었지. 그런 아이였는데 루시퍼를 통해 그 몹쓸 놈들이 내 동생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작은 것 하나 빼지 않고 모두 다 들었다. 그것이 너무 역겹고 분해서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전부 쏟아가면서 들었지. 말로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그리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놈들은 주저하지 않고 동생의 눈까지 빼앗았어. 그러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어디 그뿐이겠어? 놈들이 떠나고 나자 그동안 아이를 예뻐하고 도와주었던 교회의 몇 놈도 본색을 드러내 겁탈에 동참했다더군. 그제야 루시퍼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끊임없이 놈들에게 유린당하던 동생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당신이 찾던 그 남자 강철이었어. 그 사람은 나 대신 그 개새끼들을 모두 찾아내 잘게 썰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남은 가족인 나를 찾아주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다더군.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위기에 빠진 내 동생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당신은 뭘 하고 있었지? 빌어먹을 우리 전지전능한 신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냔 말이야. 그것이 당신의 변명인가? 그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의 욕심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신께서 만드신 영원의 안식처 앞에 현세의 고통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그만둬. 내 동생이 겪은 고통 또한 찰나의 시련일 뿐 곧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러 행복만이 남을 거야. 정말 그럴까? 지옥에서조차 외면한 인간도 있더군. 부인에게 죽을 만큼의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어린 자식을 추행까지 한 몹쓸 노인이었지. 그런가 하면 강철의 부탁을 받고 어린 소년을 보호해 주었던 악마도 있었어. 그래, 당신도 봤었던 그 아이를 말하는 거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 모두를 처참하게 죽였으니 자다 깬 아이가 당신을 보고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천국에 간다 한들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헛소리하지 마. 신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야. 그거 알아? 루시퍼마저도 손쓸 수 없는 지옥이 있다더군. 신이 만든 지옥이라니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일리가 있더군. 당신한테 희생당한 사람들만 봐도 그렇잖아. 힘들게 찾아서 죽여 놓았는데 도로 루시퍼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면 헛짓거리하고 다닌 셈이 될 테니까. 곧 대격변의 날이 오는데 동생은 결코 루시퍼를 따를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지만 어쩌면 그 어떤 작은 변수로 인해 신이 만든 지옥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지. 그곳에 그런 자들이 가득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거야. 악마를 구별해낼 줄 안다고 했던가? 그럼 지켜보도록 해. 신의 뜻을 따랐던 인간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신념으로 악마가 되는 모습을 말이야.
조나단 신부는 지금까지 악마가 보내온 그 모든 유혹을 전부 이겨냈었지만 오직 동생을 위해 악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놈들 편에 선다면 내가 당장 처벌할 것이다. 그러시겠지. 그런데 조금만 참아. 당신하고 싸움이나 하자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거든. 잠깐이면 돼. 그냥 거기 그대로 서서 내 동생이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줘. 그거면 되는 거야. 뭐라고? 잠깐만. 당신 동생은, 그녀는 분명 당신이 바라는 대로. 조나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남탄이 서둘러 뒤따라갔지만 두꺼운 쇠창살 수십여 개가 땅을 뚫고 나와 입구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세핀의 가녀린 비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빌어먹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째서? 왜 자꾸만? 왜? 쇠창살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흐느끼는 남탄 옆에 어느새 나타난 크로울리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봐, 힘내. 이런 건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에 비하면 시련치게도 못 낀단 말이야. 그리고 루시퍼께서 강철에게 무기를 전해주셨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몇백 년 동안이나 직접 벼려내신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 이제 너 같은 놈 따위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강철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이야. 천사들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성질의 무기인데 녀석이 신념을 얼마나 단단하게 굳힌 건지 그 거친 불길을 맨손으로 다룬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너야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니까. 정말이지, 뭐든 다 가능해. 그래서 루시퍼께서 예상하신 것보다도 준비를 빨리 끝마칠 수 있었어. 곧 태양이 질 거야. 그러니 어둠에 잘 적응하라고, 친구.